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먹는 양을 좀 줄여보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기도 하죠.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 중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데요. 만약 하루에 2끼를 먹는다면 아침을 굶는 것보다는 저녁을 굶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요, 만약 야근을 해서 그 다음날 늦잠을 잤다면 어떻게 할까요? 주말에 아침 시간을 훌쩍 넘어서 일어났을 때 점심 식사를 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?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요, 먹는 식사 시간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그 점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. 최신 의학 논문을 가지고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팁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늦잠을 자도 아침을 먹는 게 좋을까요? 논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이 논문에서는 비만인 사람들을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정상적인 수면을 하고 정상적인 식사를 한 그룹이고요. 두 번째 그룹은 정상적인 수면은 했지만 늦은 식사를 한 그룹. 세 번째 그룹은 늦게 잤지만 식사는 정상적으로 한 그룹을 가리키고요.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늦게 자고 또 식사도 늦게 한 그룹을 가리킵니다. 여기서 정상적인 수면이라고 하는 건요, 밤 12시에 자고 오전 8시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. 늦게 자는 거는요, 새벽 3시 반에 잤다가 11시 반쯤 점심 무렵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. 정상적인 식사라는 건요, 일어난 다음에 1시간 이내에 밥을 먹는 걸 가리키고요. 늦은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다음에 4시간 있다가 식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. 이 연구에서 이렇게 식사 시간과 잠자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었던 호르몬이 3가지가 있거든요. 그게 바로 그렐린, 렙틴, GLP-1입니다.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이고요.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입니다. GLP-1이라는 호르몬은 인슐린도 분비하고 또 포만감도 느끼는데요. 이 GLP-1은 위고비나 삭센다와 같은 요즘 주사제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왜 이 3가지 호르몬을 관찰했냐면, 이 3가지 호르몬이 우리가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데 관련이 있는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? 중요한 게, 여기서 그렐린이 배고플 때는 증가했다가 밥을 먹으면 뚝 떨어져야 되는데, 이 그래프에 보면 이 뚝 떨어진 그룹이 하나밖에 없죠. 바로 정상적인 수면과 정상적인 식단, 이 그룹에서 정상적인 그렐린 리듬이 보였습니다. 이 그룹에서 위고비나 삭센다 맞아야 나온다고 하는 GLP-1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. 밤 12시 전에 잠을 자고요, 아침 8시 이전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는 게 살 안 찌는 몸을 만드는데 최고로 좋다는 겁니다. 그래야 우리 몸의 대사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. 추가적으로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? 이 연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, 8시 이전에 이제 일어난 이 분들이 아침밥을 거르고 점심을 먹게 됐을 경우도 기록했습니다. 바로 그게 두 번째 그룹이었는데, 이분들이 섭취한 칼로리가 평균적으로는 3,700kcal였고요. 많이 먹는 분들은 한 4,500kcal까지 먹었습니다. 정상적으로 일어났는데 아침을 굶었다 보니까 간식이나 야식이나 아니면 기름지거나 짜고 맵고 이런 음식들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다른 시간대에 식사했던 사람들보다 400kcal를 더 먹게 되었습니다. 정리하자면,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요,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는 게 대사에도 유리하고 식단 조절을 하는데도 유리합니다. 그런데요, 야근이나 다양한 일로 인해서 새벽 3시쯤 잔 다음 점심에 일어났다면 어떨까요? 이때도 점심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밥을 먹는 게 유리할까요? 이 논문에서 알려주는 꿀팁이 이렇습니다. 이게 바로 세 번째 그룹이랑 네 번째 그룹인데요, 점심에 일어난 사람들이 1시간 내에 밥을 먹은 경우보다 이 점심 식사를 건너뛰고 한 4시간 있다가 저녁 식사를 먹었을 때 섭취한 총 칼로리가 680kcal 정도 적었습니다.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? 바로 우리 몸의 대사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. 우리 몸의 대사는요, 눈으로 바라보는 빛이랑 또 입으로 먹는 음식에 따라 조절되는데요, 이게 바로 수면이랑 식사 시간이죠. 이 수면이랑 식사 시간이 일치할 때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건데요, 우리가 만약 늦게 일어났다면 생체 리듬이 그만큼 뒤로 밀린 겁니다. 그런데 이 늦게 일어나서 생체 리듬이 밀려 있는데 바로 밥을 먹게 되면 대사가 교란돼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또 배부른지도 모르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. 따라서 만약 우리가 늦잠을 자서 이미 식사 시간을 훌쩍 넘겼다면 점심을 아예 거르고 저녁을 먹는 게 우리 몸의 시계에 맞춰서 밥을 먹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요, 이 수면과 다이어트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다이어트 하는데 중요한데요, 저희가 누웠는데 잠 안 오는 분들이 있죠. 아니면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중간중간에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식단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. 좋은 식단으로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, 적게 먹는데도 힘들어하시고 살도 잘 안 빠지고 그렇죠.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팁을
팁을 드릴 게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. 아마 정혜원 교수님의 저속노화라는 책에서 많이 소개되기도 하고 유튜브 상에서도 이 저속노화 식단이 많이 알려졌을 텐데요. 흔히 고혈압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시 식단이랑요, 항노화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단을 합쳐서 만든 게 이 마인드 식단인데요. 이 마인드 식단은 원래 치매 예방 식단입니다. 이 식단이 뇌의 기능을 개선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도 개선하고 또 부가적으로 뱃살 빼는 데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. 얼마나 효과 있을까요? 제가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. 이 논문에 보면 비만인 사람들 중에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마인드 식단을 좀 적용해 봤더니 수면 점수가 개선되었습니다. 얼마나 개선됐냐면 이 마인드 식단을 했던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막 1시간 이상씩 되다가 한 30분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. 빨리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는 거죠. 그런가 하면 6시간 밑으로 수면의 지속 시간이 짧았던 사람들이요, 6시간 이상 자는 비율도 늘어났습니다. 중간중간에 깨는 비율이나 잠을 쭉 이어서 못 자는 이런 것도 줄어들었죠. 뱃살도 꽤 많이 빠졌는데요. 12주 정도의 마인드 식단을 한 사람들은 3.14cm 정도의 이 허리둘레, 그러니까 내장지방이랑 뱃살이 빠졌습니다. 이렇게 마인드 식단이 수면의 질이나 뱃살 빼는 데 효과가 있었던 거는 마인드 식단의 채소와 베리류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마그네슘이 풍부한 잎채소류, 뭐 상추나 양상추 같은 거 있죠.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 합성에 도움이 되고요. 또 멜라토닌이나 플라보노이드가 베리류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의 뇌 기능에 또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. 다이어트 할 때 그럼 이거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? 생채소로는 저희 손바닥 2개 정도, 60g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. 반면에 이것을 익힌 채소류로 먹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30g 정도 먹으면 됩니다. 이거는 저희 손바닥 하나 정도겠죠? 그리고 베리류를 추천하는데요. 사실 저도 베리류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데 만약 챙겨 먹기 어렵다면 과일에서는 포도도 괜찮고요. 아니면 양배추 중에 조금 보라색빛 나는 양배추, 이런 류로도 대체해서 먹어볼 수 있습니다. 주의할 거는 베리류가 건조해서 나오는 경우에 설탕이랑 조금 조리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보면 뭐 통곡물도 추천하고요, 콩류도 추천하고 오일류도 추천하고 견과류도 추천하는데 어느 정도 잘 비율을 맞춰서 드셔주시면 됩니다. 최근에는 이제 올리브 오일도 많이 드시더라고요. 공복에 1스푼이나 2스푼 정도 해가지고 드셔주시는 것도 지중해식 식단이나 마인드 식단에서 나온 이 컨셉인데, 이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GLP-1을 건드리는 식단이니까 뭐 올리브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유도 오전 공복에 좀 드셔보실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1번 채소, 그리고 2번은 베리류였습니다. 다이어트와 수면 관련해서 저희 이제 다이어트 약 감비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는 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대사량이 증가하잖아요. 증가하면서 수면에 좀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만약 일주일을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깨거나 잠이 안 든다면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고 또 좋은 대사를 만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 약의 용량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약을 점심시간 이전에 아주 땡겨서 먹는 방법으로 좀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이어트 약과 관련된 것은 제가 고정 댓글에 좀 남겨둘 테니까요.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우리의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키려면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일치하는 게 필요했죠. 그리고 이 잠자는 게 잘 안 되는 분들,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마인드 식단을 하나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.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닙니다.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이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됩니다. 오늘 살펴본 내용이 구독자님들의 다이어트에 또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의학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